안녕하세요, 드라마톡입니다. 간만에 정말 흥미진진하게 봤던 웰베이리 추리 드라마 나인 퍼즐. 너무너무 재미있게 보긴 했지만 솔직히 마무리가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매운맛 리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번 영상은 어느 정도의 스포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아직 나인 퍼즐 11화까지 보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빨리 디즈니 플러스로 가셔서 결말까지 다 보시고 이 영상을 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작품에서 가장 궁금했던 것은 범인이 누구냐 보다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느냐 였습니다. 왜냐하면 범인은 어느 정도 추리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다 윤종빈 감독님이 원하는 대로 초반에는 양정호, 중후반까지는 황인찬, 그런데 진짜 범인은 또 다른 사람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 약간 감독님께 우리가 확실히 낚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어쨌든 누가 진짜 범인인지는 알았고 그 이유도 알겠어요. 하지만 신나게 작품을 추리하면서도 끝내 막혔던 부분은 어떻게 완벽한 범죄를 범인이 이루어냈냐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정황을 살펴봤을 때 저는 절대로 이 살인사건은 혼자서는 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린 후 이번 퍼즐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은 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곧 범인은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라는 것이죠. 여러 명이라는 것도 사실 2명보다 더 많은 인원이 이번 퍼즐 연쇄살인 사건에 투입되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감독님과 작가님도 아마도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CCTV와 블랙박스의 왕국이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든 완벽한 범죄는 매우 어려울 것이고 설사 확률 좋게 사람을 깔끔하게 죽였다 할지라도 그 뒤처리며 탈출하는 과정도 다 고려를 해야 합니다. 심지어 8명의 피해자 중에 7명은 돈 많고 힘 좋은 남자들이었습니다. 즉 그에게 접근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접근했다 할지라도 그를 손쉽게 죽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접근하여서 어떤 트릭으로 사람들을 확실하게 죽임과 동시에 감쪽같이 모두의 눈을 피해 사라졌는지 그 설명이 진짜 중요했습니다. 사실상 그걸 우리에게 충분히 설명해 가면서 나름의 방법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이 작품은 최고의 명작으로 손꼽아도 진짜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이 작품은 메시지도 분명하고 볼거리도 지금까지 정말 차고 넘치게 보여줬거든요. 여기에 더하여 제가 얼마나 마지막 화를 기다리며 기대했냐면요. 그래도 나름 이 드라마는 추리극이라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손석구 배우님이 연기하는 한샘은 미친 개처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모습이 있었고 김다미 배우님이 연기하는 이나는 천재적인 두뇌가 있었죠. 그의 몰입감 넘치는 프로파일링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점점 범인을 좁혀가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했던 것은 범인이 사람을 죽이는 그 비참한 상황에서 어떻게 정신을 잃지 않고 완벽하게 처리를 했냐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모든 범죄에 완벽은 있을 수 없기에 틀림없이 공범이 있어서 범행을 도와줬거나 혹 범인이 실수를 했거나 결정적인 증거를 남겼다 할지라도 공범들이 이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했다고 봤던 것이죠. 심지어 공범들은 다양한 직군에 있으면서 죽여야 할 8명의 사람들, 곧 피해자들의 동선 파악에 정보를 줬을 것이고 누굴 만났고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모두 파악해서 범인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범행을 저지를 곳의 CCTV 위치, 주변 블랙박스 유무도 파악하여 최대한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썼을 테죠. 그뿐이겠습니까? 죽일 때 필요한 무기, 필요한 소품들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결정적인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최대한 디테일한 정보들은 다 얻고 준비가 다 된 뒤에도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최대한 공범자들과 소통해서 어떻게든 완벽보다 더 완벽에 가까운 살인을 저질러야만 8개의 살인사건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마지막 현직 국회의원을 골로 보낼 때도 도대체 그를 어떻게 해서 옥상까지 올렸고 어떻게 해서 그를 밀어냈던 것일까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까지 궁금했습니다. 저의 생각처럼 다수의 범인이 있다는 이 예측이 옳지 않을까? 아니면 다른 어떤 기상천외한 방법을 보여줄까? 살해 동기야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좀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긴 했지만 일단 어떻게 죽였는지 어떤 방법들을 동원했는지가 훨씬 더 궁금했죠.
그런데 너무 충격적이게도 이 작품에는 범인이 어떻게 피해자들을 죽였는지 나오질 않습니다. 윤종빈 감독님은 범인이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는지보다 어떻게 해서 그녀가 이런 살인마가 됐는지에 대해 더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작품은 메시지는 확실합니다. 그러나 저처럼 메시지도 물론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그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게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 뭔가 그동안 추리했던 것이 솔직히 좀 많이 허무하다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이죠. 저의 예측이 맞았다면 맞은 대로 저는 즐겁고 유쾌했을 것이고요. 혹 저의 예측이 틀렸다 하더라도 기가 막히는 방법들이었다면 입에 거품을 물고 감독님과 작가님을 칭송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작품은 범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함으로써 보는 이들로 하여금 범인의 강렬한 인상만 남기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 시즌2가 나오게 된다면 이번 작품에서 다 풀지 못한 범행의 과정도 어느 정도는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즌1의 전체적인 개연성을 위해서요. 저는 여전히 이 모든 일에는 결코 범인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정신과 의사 혼자서 이 모든 정보들을 다 수집하고 필요한 무기들을 다 사서 준비하며 아무런 문제 없이 깔끔하게 한 방에 사람을 죽이고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고 끝까지 그를 찾아낼 수 없었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 마지막에 새로운 퍼즐이 나온 것을 함께 생각하여서 진짜 범인 중에 한 명은 여전히 황인찬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여기서 또 내피셜을 돌리자면요, 황인찬은 진짜 제정신이 아닌 사이코패스로서 그는 인간이 가진 상처와 아픔은 물론 그 마음 속에 있는 분노와 원망들을 잘 파악한 뒤에 그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퍼즐을 만들어준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종의 과거 다크나이트에 나온 영화 속 조커와 같은 존재로 이번 사건도 결국 황인찬이 범인 이승주 마음에 있는 그 분노의 불을 지펴준 것은 아닐까 싶었습니다. 물론 그 시작은 양정호가 맞고요. 그에게 더 큰 불을 지펴주고 일이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인물이 황인찬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자꾸만 좁혀오는 포위망 속에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이승주를 황인찬이 마지막까지 도와준 후에 버리는 과정으로 간 것은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황인찬은 어쩌면 새로운 숙주를 찾아서 그의 뒤에서 또 다른 퍼즐 연쇄살인 사건을 만드는 자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저는 이렇게라도 개연성을 만들고 싶었나 봅니다. 무엇보다 범인이 덩치가 좋고 힘센 남성이 아니라 가녀린 여성인데 그가 이렇게 다 큰 장정들을 어떻게 아무런 의심 없이 접근했고 또 이들을 한 방에 제압했는지, 어떤 살인 공수도 같은 것을 배웠는지 이런 것들도 설명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었는지, 진짜 모두 다 주사 한 방으로 마무리가 된 것일까요? 어쩌면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 나름대로 솔직히 좀 많이 아쉬움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풀리지 않았던 드림랜드 놀이공원, 이 장소는 그 어떤 것과도 연관이 없었고 그저 엄마와 생이별을 했던 안타까운 장소였죠. 범인의 실제 이름은 이설이었고 그녀가 7살 때 엄마와 놀이공원에 갔다가 실종됐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날은 일요일 저녁 5시쯤이었는데요.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은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님은 그 놀이공원이 끝날 때까지 막 울부짖으며 돌아다니면서 어떻게든 찾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만약 그날 못 찾았으면 그 다음 날도 찾아가고 어떻게 집을 가겠습니까? 아이를 못 찾았는데. 그런 설명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설명이 있었나요? 혹시 제가 못 봤나요? 아무튼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또 7살 설이는 집 주소까지는 정확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자기가 살았던 시장은 왜 전혀 기억하지를 못했을까요? 식당도 모르고 시장도 모르고 경찰을 만났다면 엄마가 어떤 분인지 정도는 말하면서 나름대로 막 그 찾는 일에 필사적이었을 것 같은데 그냥 설이는 식당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버리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뭐가 좀 석연치 않았습니다. 끝내 자신을 찾지 못한 엄마는 곧 자신을 버렸다고 여겼는데 오히려 엄마는 결국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렸지만 당연히
서리가 식당을 찾아올 것이라고 여겼고 자기가 식당을 비우면 서리가 찾지 못할까봐 10년 넘게 딸을 기다리고 있는 설정이었죠.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양정호는 이 사실을 이승주가 된 서리에게 다 알려줬는데 그동안 엄마를 오해하고 있었던 승주는 엄마를 미워하고 증오하며 죽여버리고 싶었던 자신을 원망하며 괴로워했죠. 이제라도 돌아가서 엄마의 품에 안기고 싶었는데 알고 보니 엄마는 끝까지 자신을 기다리기 위해 그 식당에서 버티고 버티다가 뜨거운 불길에서 죽고 말았죠. 아마도 양정호는 이 모든 상황들은 물론 더원시티 재개발 프로젝트를 주도한 모든 사람들까지도 승주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누굴 죽여야 할지 나름대로의 타겟 리스트를 의도치 않게 준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양정호가 이승주를 찾아가지 않았다면 이미 의대생이 되어서 자기 인생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했던 그 승주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의사로 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아쉬웠던 건 뭔가 병풍 캐릭터 없이 다 뭔가 될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진짜 아무것도 없었던 경찰서장이나 황인찬, 이나 가정부, 칼의 친구 뭐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것도 뭐 떡밥은 던졌지만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스킵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짜 그냥 범인을 숨기기 위한 페이크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생각에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따라서 시즌2에서는 제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해소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사실 이번 나인 퍼즐 시즌1에는 주인공 윤이나가 엮인 사건이어서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보았는데 시즌2가 되면 완전히 새로운 상황과 환경이 펼쳐지면서 그 연결성에 힘이 없어서 좀 아쉬움과 허전함이 들 것 같은데요. 과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채워 넣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조금은 걱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나인 퍼즐 최종화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시즌2에는 꼭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면서 저는 나인 퍼즐 아직도 좀 더 못 푼 이야기가 있어서 나인 퍼즐의 새로운 리뷰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톡이었습니다.